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황사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황사 위기 경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목표치인 물가 2%까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이며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대신 외부 시설이나 친이란 군사 조직을 타격하는 방식의 보복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도 고통스러운 대응을 천명하면서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목천나들목 부근에서 500m 간격을 두고 잇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도로가 2시간 넘게 큰 정체를 빚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비공개 발언 때는 죄송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입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든 회초리를 비유하며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 회초리를 맞으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 방식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핵심 국정 과제를 비롯한 건전 재정과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그동안의 국정 운영 기조는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소통 방법을 많이 고민해왔다며 기자회견과 도스태핑 재개 등 앞으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총선 패배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발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5월 말 새로 열리고 함께 대화할 여당의 지도체제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회담 요구를 당장 거부하지 않고 시기는 뒤로 미뤄둔 건데 단독회담이 될지 여야 대표들이 함께 모이는 형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새 해법 대신 원칙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총선 관련 입장을 정리한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대통령실 조직 개편 문제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부 폐지한 민정수석을 사정 기능을 빼고 부활시키는 법률수석 비서관실 신설 방안이 거론됩니다. 바닥 민심을 듣겠다는 취지지만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 인선과 조직 개편에 반영할 거라며 발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발언이 무색하게도 야권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조국 혁신당은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며 윤 대통령 담화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당에선 담화에서 그칠 게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 등에 있어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정부 여당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로 나아가야 될 거라 보고 대표적으로 여당과의 협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죠, 당연히.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영수회담 등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야당의 대정부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국제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란에게 본토를 공격받은 이스라엘은 보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면전은 피하겠지만 고통스러운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외부 시설이나 친이란 군사 조직을 타격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란도 고통스러운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격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발사한 미사일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요격 능력을 과시하며 거듭 보복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Firing 110 ballistic missiles directly to Israel will not get scot-free. We will respond in our time, in our place, in the way that we will choose. 고통스러운 보복을 예고한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를 노리는 대신 레바논 등 제3국의 이란 석유 시설이나 친이란 무장 세력 공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드론으로 헤즈볼라 사령관을 사살했는데 이 보복 계획의 일환으로 읽힙니다. איראן עומדת מאחורי חמאס, מאחורי חיזבאללה, מאחורי אחרים, אבל אנחנו נחושים לנצח שם ולהגן על עצמנו בכל הזירות. 이란도 이스라엘이 반격한다면 엄중하고 광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اما چنانچه رژیم اسرائیل دست از پا خطا بکنه این بار پاسخ ایران همونطوری که نیروهای مسلح اعلام کردن حداقل نخواهد بود بلکه فوری و شدید خواهد بود. 서로 간 위협을 주고받는 이스라엘과 이란. 여기에 하마스보다 화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헤즈볼라가 본격 참전할 경우 중동 지역은 더 큰 경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밤사이 같은 고속도로에서 500m 간격을 두고 화물차 추돌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고속도로가 2시간 40분 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화물차의 운전석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물칸에 부서진 틈 사이로는 가득 실린 택배 상자들이 보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목천나들목 인근에서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에 실린 택배 일부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1시간 40분 동안 도로가 정체됐습니다. 운전자 1명, 경상 1명 있는데요. 병원 소송됐고 무릎 단순 염자.
경찰은 3.5톤 트럭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 뒤 500m 떨어진 곳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고장으로 정체해 있던 1.2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추돌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타반에 실려있던 배송 중인 신용카드 수백 장이 도로에 쏟아져 1시간가량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카드사는 카드를 전량 회수하고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긴급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짙은 황사가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땐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정예린 기자입니다. 국내 지역 대부분이 붉은 반점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수록 붉게 표시된 실시간 위성 영상입니다. 어제 오후 한때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9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평소에 4-5배를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세척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고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말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지속해서 불며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고 경상권에는 가시거리가 1km에 못 미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실무형 비대위를 거친 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오늘 상임고문 간담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선 이상 중진 간담회와 당선인 총회를 잇따라 열어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남용했고 한 전 장관은 검찰 자료 은폐를 방조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3국 차원에서 금융 외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는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물가가 목표치인 2%로 떨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ll ne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b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ease policy. 확신이 없는 근거로는 최근 물가 지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최근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미국 물가 지수는 3.5% 상승해 물가 목표치인 2%보다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를 기존 예상보다 늦출 필요가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금리 인하 시기 지연 발언에 2년 반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장중한 때 5%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가 0.17%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에 0.12% 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예상했던 올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은 폭락했는데요. 환율은 1년 5개월 만에 1,400원의 벽이 무너졌고 주가지수는 2% 넘게 폭락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에 앞서 보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최은미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1,389.9원으로 장을 시작한 환율은 장중 1,400원을 기록한 뒤 1,394.5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 역대 4번째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데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다시 달러 수요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 외환당국이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8% 하락한 2609.63포인트로 마감하며 2600선을 두드렸고 코스닥 지수도 2.3% 하락한 832.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단기 고점일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400원 터치는 딱 1,400원인데요. 고점인 것 같다. 오버슈팅 세력들에 의해서 조금 일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 그래봐야 한 10원, 15원 정도 아니겠느냐. 외환시장이 유독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잘 안 꺾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1,400원 위로 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다.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4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스쿨존 안내 표시도 과속 방지턱도 없었습니다. 허술한 스쿨존 관리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서울 송파동의 어린이집 인근 도로를 지나갑니다. 6분 뒤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지난 11일 오후 스쿨존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의 차량이 4살 B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기가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있었고.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벌였고 MBN 취재진 역시 현장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스쿨존 시작점 도로에 적혀 있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글자도 적색 도로 포장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좌회전한 지점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속도를 줄여 좌우를 살피도록 유도하는 과속방지턱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과속방지턱 설치는 의무사항이지만 A씨가 좌회전한 지점은 스쿨존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구역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110m에 불과한 사고 지점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거라고요. 모든 도로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지난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900여 명에 달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지난주 코인 거래를 미끼로 지인을 폭행하고 5억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던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수감자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구치소에서 잠시 나왔다가 무려 4개월 동안 복귀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둘러매고 빠르게 달아납니다. 코인을 거래하자며 지인을 불러낸 다음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5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남성 A씨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행 다음 날 오후 서울 천호동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장례를 마치고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려 4개월 넘게 아무런 제지 없이 거리를 활보했다가 코인을 미끼로 강도행각까지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 주민들은 A씨를 이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니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동네에서. 몇 달 됐죠? 꽤 된 것 같은데. 작년부터 여기에 사시는 분 같아요. 하지만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A씨가 새로운 범행을 저질러 검거되기 전까지 소재 파악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은 법원 검찰이 하는 거라서 구치소에 나간 이상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A씨에 대한 촘촘한 감시가 있었다면 강도행각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경찰력 낭비 또한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휴대전화로 몰래 불법 촬영을 일삼은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관이 동료들과 사흘간 추적한 끝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학생 3명의 뒤를 따라갑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뒤를 쫓더니 순식간에 덮칩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저항하지만 이내 바닥에 쓰러집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 2명이 뛰어와 첫 번째 남성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신민혁 경장과 기동 순찰대원 2명이 몰카범 40살 강모 씨를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신 경장은 이틀 전 출근길에 휴대전화를 거꾸로 잡고 여학생을 쫓아가는 강 씨를 목격했습니다. 순간 불법 촬영을 직감하고 추격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해 동선을 확인한 신 경장은 이튿날 범행 장소를 찾았지만 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가 흐르고 다시 범행 현장을 찾은 신 경장과 동료들. 드디어 강 씨가 탄 차량을 발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학생들이 지나가자 차에서 내린 강 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교복 입은 여학생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게 보여가지고요. 근데 손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있고 또 이제 추가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체포된 강 씨는 구속됐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영상물이 쏟아졌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오히려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이 올 때까지 온몸으로 취객을 막아섰는데요. 경찰은 이 청년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택시가 정차합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린 승객을 택시기사가 쫓아갑니다.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승객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길을 지나던 한 여학생이 이 모습을 보고 건너편 편의점으로 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밖으로 나온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고 뒤엉켜 있는 남성들에게 달려갑니다.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승객을 뒤에서 제압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잠시 후 경찰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꼭 붙잡고 있던 승객을 놓아줍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30대 승객은 택시 요금 12,000원을 내지 않으려다 이곳에서 기사를 폭행했고 택시기사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때는 당연한 일을 한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상의 혐의로 가해 승객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폭행을 막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 중 절반 정도는 돌아올 생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시민단체와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형사고소를 당분간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벌 절차를 강행한다면 대화 분위기 형성에 방해되는 데다 병원에 남은 의대 교수를 자극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후 보름 넘게 정부의 처분 조치는 없었습니다. 의료계와의 대화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이 처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전공의 사이에서도 복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귀를 한다면 그죠? 다수는 아직도 한 3분의 2? 전 절반으로 봅니다. 절반은 복귀를 할 생각이 있어요. 전공의들은 정책 책임자 경질을 비롯해 노동 환경 개선, 군의 간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면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시민단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총선 결과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는 의료계를 향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라 비판하자 임 당선인이 몰상식하다며 받아친 겁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과도 갈등을 겪은 임 당선인의 좌충우돌 행보에 대한의학사회는 의협회장 당선인의 식견과 인식에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의혹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배우 김희어라 씨가 당사자들과 만나 화해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어제 김희어라 씨가 당사자들과 만나 오랜 기억을 정리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각자의 삶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중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성실하게 인생을 다져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는데요. 앞서 지난해 9월 한 매체는 김희어라 씨가 중학생 시절 악명 높은 모임에 소속돼 후배의 돈을 빼앗는 등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고 당시 김희어라 씨는 이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 격인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어제 공개한 제보 영상과 사진에는 지난 11일 한 남성이 건국대 일가모에서 건구스들 중 한 거위에게 다가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폭행당한 거위의 머리가 상처를 입어 출혈이 발생한 모습도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이유 없이 분풀이를 하다니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미국 음악축제 코첼라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콜롬비아 가수 제이 발빈의 무대에 카메오로 나타난 윌 스미스는 자신의 영화 히트작 맨인 블랙의 수록곡인 맨인 블랙을 열창했습니다. 윌 스미스는 2년 전 오스카 시상식에서 코미디언 크리스 록을 폭행한 사건 이후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긴 공백 기간이 무색할 만큼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번 깜짝 등장이 활동 재개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선됐다는 기쁨도 잠시, 총선 참패 후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실무형 비대위를 꾸린 뒤 6월에 전당대회를 여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모여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이 자리에서 총선 참패 원인과 차기 지도부 구성 등 당 수습 방안에 관해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향후 실무적 절차를 결정하는 실무형 비대위를 먼저 꾸린 뒤 이르면 6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지금까지 연속선상에서 모든 그런 과정도 다 아시니까 이 일을 맡아주시는 게. 총회에선 선거 패배 원인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총선 벽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국민의힘은 이번 주 당 상임고문 낙선자 모임 등에서 당 수습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차기 지도부를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누가 당권을 장악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심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45%는 새로운 당대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꼽으며 여전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까지 합친 전체 조사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지 묻자 국민의힘 지지층의 44.7%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 1위였던 나경원 전 의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선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지지층 상당수는 호응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바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엔 회의적인 관측이 많지만 나설 경우 당원 투표 100%인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전당대회 룰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영남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정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 5대5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원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였던 룰은 재작년 말 당원 투표 100%로 개정됐는데 수도권 민심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여론조사가 반영되면 전체 유권자 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반윤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을 향한 당 주류의 반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비윤계 수도권 중진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도 당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총선을 치르기 전과 치른 후의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민주당은 4.10 총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내에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막상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 정치개혁 방안으로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커질 것이다. 조국 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나온 시기였는데 선거 이후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는 의사일정 변경 요구권,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이 생겨 국회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5석 압승 이후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현행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죠. 20석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제1순위 수혜 대상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단독으로 넉넉한 과반을 달성한 만큼 제3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8석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원내 입성한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 인사, 새로운 미래는 물론 민주당 내 비명계를 규합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검찰청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100% 사실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의 화살을 검찰로 돌렸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곧바로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대표는 그제도 이재명 쪽의 허위 진술을 연습시킨 수원지검이라고 주장하더니 어제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특히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술판을 벌이고 했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범을 모아 대질 조사를 한 것이지 교도관들이 입회했는데 어떻게 술반입을 하느냐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원지검에 이들이 조사를 받은 날 출장 기록과 음식값 결제 내역 등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콘도르라고 아시나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식하는 맹금류로 거대한 크기의 하늘을 천천히 날아다니는 늠름한 자태가 특징인데요. 여기 사람들이 멸종 위기종인 콘도르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모래 위에 갓 태어난 콘도르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우 작지만 날개 길이가 최대 2.7m에 달하고 무게가 9kg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날아다니는 새 중 하나로 성장합니다. 방금 태어난 콘도르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태어났는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계 개체 수가 561마리 정도에 그쳐 더 많은 부화가 필요한 상황.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될 거라고 하네요. 여기 산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부부가 있는데요. 게다가 여기는 하얗게 눈 덮인 산이었습니다. 구조되던 당시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칠레로 가보겠습니다. 눈 덮인 산 위를 헬리콥터가 날고 있는데요. 쌓인 눈에 걷기 힘겹게 걷는 경찰도 눈에 띕니다. 칠레 경찰이 현지 시각 15일 아타카마 지역의 눈 덮인 산에서 길 잃은 노부부를 구조했습니다. Cordillerano de Alto del Carmen. El objetivo era extraer un matrimonio de adultos mayores que se encontraban ya para pasar su cuarta noche en situaciones bien precarias, dado la gran nevazón que había en el lugar y la cero conectividad que había en este caso para poder extraerlos por tierra. 실종 나흘째 경찰의 도움을 받아 헬리콥터에 오르는 노부부. 이들의 반려견도 함께 구조됐는데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참만 다행입니다. 언성과 막말이 오가는 국회의 모습은 나라를 불문하는 걸까요? 게다가 여긴 주먹 다짐까지 오갔습니다. 격하디격한 나라 일꾼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조지아로 가보겠습니다. 동유럽 국가 조지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려는 순간 여당 대표의 머리를 한 야당 의원이 강하게 치는데요. 이어 여야 국회의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조지아 보수집권 여당이 외국에게 지원받는 곳은 외국 대리기관으로 등록하게 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이를 야당에서 반발한 건데요. 같은 날 국회 밖에서는 시위대가 러시아는 안 돼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원하는 조지아. 그러면서도 러시아처럼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며 나라가 들끓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제 편의점 소비자 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지난주 총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눈치를 살피던 유통 외식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쿠팡, 굽네와 파파이스에 이어 5월부터는 편의점에서 자주 사는 생필품과 또 가공난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
세수할 때 쓰는 100g짜리 클렌징 폼이 8,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 가격이 9,900원으로 1,000원, 11.2% 오릅니다. 출출할 때 자주 먹는 가공란 가격도 올라갑니다. 계란 2개가 든 가공란은 현재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납품가 인상에 따른 이번 가격 상승은 일부 편의점이 아닌 대형 편의점 4사에서 일제히 이뤄집니다. 또 편의점에서 파는 볼펜 가격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생리대는 4개 기준 2,400원에서 2,600원으로 200원 인상됩니다. 여기에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인 제품도 많아 편의점에서 생필품 사기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편의점도 자주 가는데 오르면 더 생활에 부담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의점은 좀 덜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최근 이커머스 쿠팡은 유료 멤버십 월회비를 58% 올렸고 굽네와 파파이스도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더해 정부가 눌러왔던 가격 억제 효과가 총선과 동시에 끝나면서 고삐 풀린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은 명소를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규제에서 자유로운 도시혁신구역 화이트존 도입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인데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와 관광, 국제 업무 복합단지 조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서울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평당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면 서울 다른 지역의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값 차이도 커져 평당 격차가 2015년엔 792만 원이었지만 최근 2년 사이 2,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파인애플과 망고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인애플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44% 증가했고 망고는 수입량이 114%나 늘어났는데요.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도 늘었는데 이 높아진 사과와 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수입 과일을 집중 공급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리바운드왕 마레이의 활약 속에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수원 KT를 완파했습니다. LG의 조상현 감독은 플레이오프 첫 승을 거두면서 KT에 패해 6강에서 탈락한 쌍둥이 동생 조동현 모비스 감독의 복수를 제대로 해줬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득점에 성공한 LG의 마레이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흥겹게 어깨춤을 춥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플레이오프를 뛰지 못했던 마레이는 이번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한풀이를 하듯 맹활약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정규리그 리바운드 왕답게 뛰어난 골밑 장악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마레이는 KT전에서 무려 2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골밑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골밑에 마레이가 있었다면 외곽에는 이재도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3점 슛을 성공시킨 이재도는 양팀 통틀어 최다인 21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선수들 간의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한 LG는 KT를 78대 70으로 꺾고 챔프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습니다. LG 조상현 감독은 플레이오프 첫 승을 거두며 6강에서 KT에 져 탈락한 쌍둥이 동생 조동현 모비스 감독의 복수를 톡톡히 했습니다. KT는 베스가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주포 허훈이 2득점에 그치며 1차전을 LG에 내줬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얼마 전 열린 역도 월드컵에서 박혜정 선수가 모친상의 슬픔을 딛고 한국 신기록으로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죠. 파리로 향하는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선수를 신영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다가 장미란 선수께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시합을 보고 장미란을 동경하던 소녀는 어느덧 한국 역도의 대들보가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13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겼고 얼마 전 태국에서 열린 국제역도연맹 월드컵에서 한국 신기록으로 파리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올림픽에서 유력한 은메달 후보인 박혜정은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 리언언과의 경쟁도 즐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원래는 살짝 인사를 안 했는데 시상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막 예쁘다고 그래서 저도 옆에서 땡큐. 이렇게 긍정왕인 박혜정에게도 얼마 전 맞은 모친 상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2년 전 전국체전에서 딸에게 직접 금메달을 걸어주며 화제가 됐던 어머니. 박혜정은 아픔을 딛고 어머니에게 올림픽 메달을 바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되게 친구 같은 존재였고 또 운동선수로 이제 봤을 때는 되게 강하게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잘 지켜봐주고 같이 엮기 좀 들어줘.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나오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강원과 경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강원과 영남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일부 동쪽 지역은 내일도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은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 모두 걷히겠고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9.9도, 안동은 8.5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